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이제 큰 그림을 인버스 RA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한 영역이라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문, 서베이 논문이랑 뭐 학위 논문 이런 거 보고 참조했거든요. 좀 어쨌거나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또 큰 분야예요. 이제 이쪽 분야에서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로봇인데 로봇에 손을 잡고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의 동영상을 찍어서 그 모습을 로봇에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맞게 움직여서 변형하기도 하고, 또 슈퍼바이저 러닝을 하기도 하고, 인버스 RL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이 목적이 뭐냐면, 또 이제 엑스퍼트가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보여준 데몬스트레이션을 제너럴라이즈드의 인텐션을 가지고서 다시 재생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이제 폴리시 함수를 찾는 게 목표인데, 그 폴리시가 단순히 뭐 따라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엑스퍼트의 인텐션을 제너럴라이즈 하기를 바라는 게 이 분야에서의 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인버스 RL 필드가 이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에서 가장 뭐 잘 된다라고 일단은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리워드 펑션이 어떤 그 태스크의 인텐션을 묘사하거나 하기에 이제 가장 간결하고 로버스트하고 또 이제 다른 태스크로도 쉽게 전환이 가능한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폴리시만 찾을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의 인텐션이라든지 꼴이라는 부분이 잘 캡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워드 펑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RL로 다시 문제를 풀어서 인다이렉트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인버스 RL 쪽에서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버스 RL이 워낙 이제 생소한 분야라 제가 한번 예시 동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직접 로봇의 팔을 잡고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로봇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각도라든지 뭐 주어진 힘이라든지 이런 거를 센싱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태스크를 다양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에서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약간 이제 컵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컵이 오른쪽에 있고 통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 5번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다양한 위치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데몬스트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이를 제너럴라이즈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폴리시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제 태스크를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풀게 되면 이 최초에 주어진 오브젝트들의 위치가 이미 트레이닝 인샘플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그거를 리프로듀스 할 수 있다. 또는 이제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반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버스 RL로 접근하면은 매우 적은 수의 샘플만으로도 좀 더 잘 제너럴라이즈된 폴리시가 찾아진다 하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예제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인버스 RL을 푼 거고, 또 이제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라는 거는 스테이트와 리워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거를 딱 한 번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돌아서 모델도 러닝을 하고 동시에 옵티멀 폴리시도 같이 러닝을 하는 플래닝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를 이 모델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그로부터 다시 플래닝 알고리즘을 돌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8번의 총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주어진 옵저베이션을 제너럴라이즈해서 폴리시를 입력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세한 알고리즘까지는 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사실 이 인버스 RL이랑 거의 뭐 동일한 문제 세트를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가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은 바로 이렇게 어떤 주어진 트라젝토리가 이렇게 스테이트와 액션의 어떤 페어가 시퀀스로 주어지게 되면 그 시퀀스를 바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해서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액션을 바로 매핑하는 다이렉트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버스 RL은 이 문제에다가 한 번 더 인다이렉트한 방법으로 중간에 이제 MDP 세팅을 먼저 가져와요. 그래서 주어진 트라젝토리가 있으면은 이거를 먼저 이런 식으로 MDP 포뮬레이션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리워드 펑션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폴리시 데리베이션 이 부분에 있는 것은 RL로 풀겠다는 뜻입니다. 리워드를 찾고 다시 RL로 폴리시를 찾겠다.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점을 먼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서베이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들을 제가 짧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은 간단하게 이제 데몬스트레이트된 트라젝토리랑 이제 생성된 폴리시가 만든 트라젝토리를 의 차이가 최대한 작아지도록, 여기 보시면 이제 데비에이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폴리시를. 그래서 이래서 만약에 인텐션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샘플이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상황에서 그 샘플이 주어져야지만 이제 인텐션까지 제너럴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글을 써있는데 인샘플 트라젝토리만 재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전문가의 트라젝토리만 따르게 되면은 이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가 매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예제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RL을 쓰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이제 폴리시를 바로 슈퍼바이저 러닝처럼 찾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인텐션을 제너럴라이즈 하기에는 리던던시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인샘플 시나리오에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태스크를 폴리시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같은 말이죠. 트라젝토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슈퍼바이저 러닝이 인샘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엄밀한 정의보다는 그냥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럼 IRL은 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샘플 트라젝토리라고 한 거는 이제 인텐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텐션이 그 트라젝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생성할 수 있고, 아니 서로 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어쨌든 인샘플이라는 얘기는 인텐션에 대한 한정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인텐션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로봇의 팔을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인텐션이 주어진 컵을 뒤집어서 통에다 넣는 건데,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풀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디에 통이 위치했는지 또는 어디에 컵이 위치했는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허공에다가 손을 댈 거라는 거죠. IRL은 그걸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IRL은 먼저 5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주어지면 먼저 리워드 펑션을 알아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새로운 문제 상황이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면 그래서 먼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때 리워드를 받는다는 거를 사람이 그 에이전트가 알 수 있고, 그 리워드를 통해서 다시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풀어서 폴리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트 액션은 그것도 서로 다른 물질 위치에 따라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네. 슈퍼바이저 러닝이나 똑같은 문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물질 위치가 바뀌었는데 어차피 IRL로 해서 똑같이 슈퍼바이저 러닝처럼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체랑 첨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물체 이제 트라이얼마다 물체의 위치랑 시작하는 포지션이랑 다 다른데 IRL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슈퍼바이저 러닝이랑 똑같이 잘 원래 처음 배웠던 거랑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일단 리워드 펑션을 알아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물체에 공을 넣는 행동에서 우리가 이제 옵티멀한 트루 리워드 펑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은 거기서 아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아래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서 계속해서 폴리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루 리워드 펑션이 같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단계를 IRL로 하는 거죠. 리워드 펑션을 찾는다는 걸 먼저 수행하는 리워드 펑션을 찾는 게 리워드가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 후에 대해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 세팅에 바뀌면은 그 스테이트라는 것 자체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 제 생각에는 리워드 펑션이 제너럴라이즈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어진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는 리워드 펑션이 동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리워드 펑션을 이제 레귤러라이즈를 사람이 프라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조건을 갖도록 많이 제약을 걸어서 어떻게 보면 반 정도 핸드크래프트된 리워드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머신러닝적인 방법하고 이제 프라이어랑 레귤러라이즈를 좀 강하게 잘 줘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잘 선택해서 어떤 리워드 펑션을 잘 찾은 다음에 그 리워드 펑션으로 제작을 찾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롤베이스적인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이제 IRL 쪽에서 제일 유명한 예시 중에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그 헤어 헬리콥터, 무인 헬리콥터를 조정하는 그런 예제거든요. 거기서도 일단은 뭐 리워드 펑션 찾은 다음에 뭐 아래로 풀든지 아니면 뭐 플랜용 풀든지 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리워드 펑션을 사람이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동작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상당히 손이 리워드 펑션 찾는데 많이 간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일단은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는 폴리시만으로 인텐션을 제너럴라이즈 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대신에 리워드 펑션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인버스 RL이랑 그냥 RL하고의 차이점을 볼 텐데요. 사실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어떤 리워드 펑션이 그 환경에 어떤 기본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할지 스테이트 액션을 계속 결정해요. 물론 스테이트는 주어지는 거고 액션을 결정하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인버스 RL은 정확한 스팅이 반대인 거죠. 이제 스테이트 액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가장 잘 묘사하는 리워드 펑션이 어떤 거냐는 리워드 펑션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RL은 그냥 이제 리워드 펑션이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특정 상황에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인버스 RL은 리워드 펑션을 찾기 힘든 매우 많은 실생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For the first data set, demonstrate your motions with a disabled quadriver, while the motion capture system records and downsamples the demonstration. The Bayesian non-parametric IRL 이 드론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리워드 펑션을 사람이 정의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리워드 펑션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폴리시를 제너레이션 한 거거든요. and demonstration trajectory is overlaid in black. 반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The demonstrator motions red and the 복잡한 경우에는 어떻게 리워드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느냐. posterior still converges to the 이거를 receptacles one might 그래서 expect.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군데 지점에서 리워드 펑션이 높은 지점으로 선택됩니다. For the final data set, a single flip is demonstrated. In this case, the posterior converges to two subgoals, one at each end 그래서 of the 이렇게 demonstration. 위쪽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가 위쪽에서 아래 방향을 보는 식으로 또 리워드 펑션이 찾아져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아래로 또는 플래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RL과의 차이점을 예시로 둔 거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방금 같은 문제에서는 사람이 이제 리워드 펑션을 뭐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리워드 펑션을 먼저
그래서 이제 인버스 RL에서 이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옵티멀한 리워드 펑션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을 찾고, 그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폴리시를 찾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단계는 그냥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RL로 풀 수가 있죠. 리워드 펑션이 있으면 MDP 문제니까.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은 2, 3번 스텝이 명시적으로 그냥 RL을 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리워드 펑션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2, 3번째 문제도 쉽게 개선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다이렉트한 프로블럼 솔빙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IRL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 나눠봤어요.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2000년도랑 2004년도에 맥스 마진 베이스라는 방법을 앤드류 융이 이제 저자로 해서 만들었고, 이 논문에서부터 이제 인버스 RL이 시작이 됐어요. 2004년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과 2008년도에 아까 베이젠 RL과 맥시멈 엔트로피 IRL이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잘 확장 또는 제너럴라이즈한 연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맥시마진을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IRL은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고 리워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RL은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보기는 뭐 좀 애매한 부분인데, 왜냐면 그건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큐러닝 또는 뭐 살사 같은 업데이트 식을 반복해서 돌잖아요. 근데 거기에 로스 펑션이라든지 또는 맥시마이즈 해야 될 대상이 명시적으로 글씨 들어가지 않죠. 이제 간접적으로 그게 서버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제 명시적으로 옵티마이즈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IRL은 리워드 펑션에 대한 맥시마이즈를 풀기 때문에 컴베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거를 쓰거나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퍼센트를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있는데,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떤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수식을 찾아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리워드 펑션이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일포즈드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이제 웰포즈드 프로블럼의 정의가 솔루션이 존재하고 솔루션이 유니크하고 솔루션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 중에서 두 번째의 해답을 위반하게 돼요. 그래서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 액션이 5개가 주어졌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리워드 펑션은 무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레귤러라이저를 잘 줘야지 제너럴라이저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또는 컨스트레인트 또는 프라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거의 리워드 펑션을 결정하는데 저런 요소들을 잘 주어요. 사실상 뭐 사람이 이제 손으로 좀 튜닝하는 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MDP에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 MDP는 리워드 펑션이 문제 세팅에 주어진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리워드 펑션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제 전문가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이 전문가의 데몬스트레이션은 스테이트 액션의 시퀀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옵티멀한 리워드 펑션을 찾고 동시에 그거를 잘 옵티멀한 폴리시, 리워드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도 찾아내는 것이 이 인버스 RL에서 쓰는 문제 세팅입니다. 네. MDP의 컨티뉴어스 정의가 되나요? 정리가 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릿 MDP를 쉽게 컨티뉴어스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해본 적 있지만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RL에서 쓰는 노테이션과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다룰 이거는 가장 처음에 2000년과 2004년에 나온 이제 맥스 마진 베이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이제 조금씩 따라가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이제 논문에 있는 걸 제가 재구성을 해서 순서를 이야기시켜 본 거고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벨만 이퀴에이션은 Q 펑션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앞에 있는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PSA는 이제 액션이 컨디션으로 주어졌을 때 액션하고 스테이트 줬을 때 다음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고요. 그래서 Q 러닝식처럼, Q런이 아니고 이제 벨만 이퀴에이션에서 리워드 더하기 다음 스텝에 대한 맥시멈, 여기서 이제 평균을 취했죠. 평균 다음 스텝에서의 평균 리워드를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티브한 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은 이제 옵티멀 폴리시인데, 이제 이거는 앞에서 이런 폴리시가 있을 때 가장 이 값을 크게 하는 액션이
액션을 선택하는 행동이 폴리시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거는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Q 펑션 중에서 액션의 밸류가 가장 큰 액션을 고르면 이게 옵티멈 폴리시잖아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아래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정은 뭐냐면은 이 액션 A1이 옵티멀한 액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스테이트를 폴리시에다 넣었을 때 거기서 이제 가장 선택이 되는 옵티멀한 액션은 A1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과 1번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리오드 펑션이 앞에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알그맥스하는 텀이 액션에 대해서만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오드는 무시하고 뒤쪽에 있는 텀에 대해서 알그맥스를 취해서 이렇게 폴리시, 옵티멀 폴리시와 옵티멀 액션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아래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알그맥스한 텀을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교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알그맥스를 취했을 때 이게 이제 옵티멀한 폴리시를 선택하기 위해서 알그맥스를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A1을 이제 옵티멀 액션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여기서의 A를 A1으로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알그맥스가 이제 없어도 옵티멀한 액션이니까 동일하게 적용하겠죠. 그래서 이 텀은, 이 알그맥스 한 텀은 옵티멀 액션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옵티멀한 액션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걸 적용해보면은 당연히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옵티멀일 때는 이제 등호일 거고 그 이외에 서브 옵티멀이거나 옵티멀 아닌 액션에 대해서는 더 작다라는 부호가 생긴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여기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메이션을 저는 없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노테이션, 여기 볼드체가 들어간 트랜지션 프로그램이 되겠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이 텀에서 이제 S를 무시하고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옵티멀한 액션에서의 P 곱하기 밸류 펑션, 그 다음에 이건 옵티멀하지 않은 그 이외의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로 질문 있으신가요? 100% 하십니다. 저희 V가 스칼라 V? 짧고 그냥 큰 밸류 펑션. 스칼라 스칼라? 이 펑션을 의미하는 펑션 들어가는 스칼라 저 스칼라죠. 밑에 볼드체는 벡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같네요. 생각해볼까? 저기 RS가 네. 스테이트에만 집행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스테이트에만 대해서만 정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 스테이트 액션, 넥스트 스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MDP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 논문에서는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리워드를 정해서 풀었는데 거의 이런 이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리워드 펑션으로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문장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네. 그 말에 따르면 리워드 펑션을 액션에 대해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으면 세 번째 식에서 R 텀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케이스는 다루지 않고 일단은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 펑션만 다루고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다라고만 써있고 그 이외에 더 이상 그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벨만 이퀘이션에서 밸류 펑션 Q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해서 또 벨만 이퀘이션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썼던 똑같은 가정을 도입해서 옵티멀한 액션을 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벡터라고 보는 게 좋죠. 매트릭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쪽에 있는 폴리시 S를 A1으로 대입해서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걸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밸류 펑션에 대해서 수식을 전개해요. 그래서 이걸 이항시킨 다음에 전개를 하면 밸류 펑션은 차이에 대한 밸류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전장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줄에 있던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식에다가 이 밸류 펑션을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수식이 그냥 대입을 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다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 수식이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IRL에서 쓰는 첫 번째 리워드에 대한 컨스트레인트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리워드 펑션을 찾는 게 일단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근데 뭐 이 식은 복잡한 건 아니고 이 식을 이항시켜서 본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두 개를 곱하고 두 개의 차에다가 밸류 펑션을 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는 좋겠다고 하시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방금 전에 우리가 정의한 리워드 식만으로는 유니크한 리워드 펑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일포즈드 프로그램이고 단적으로 말해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리워드 펑션 중에는 R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0을 하는 경우에도 이 수식이 만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일포즈드 프로그램이라는 이 상태로는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리워드 펑션은 일반적으로 어떤 엑스퍼트의 옵저베이션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논문에 나오는 예제를 가져올 건데 이러한 이제 MVP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옵저베이션이 주어졌다고 볼게요. 옵저베이션에 이런 MVP 세팅이 있어서 이제 A1이 마찬가지로 옵티멀 액션을 의미하거든요. 뭐 스테이트 0는 그냥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라서 뭐 S1 또는 S2, S3로 랜덤한 확률적으로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이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고 만약에 처음에 S1에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옵티멀 액션이 S1에서 S2로 갔다가 또 S2에서 옵티멀 액션이 S3로 가고 S3에서는 S1으로 가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항상 이게 스테이트에서 뭐 자기 자신으로 갈 확률도 있지만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사이클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죠. S1, S2, S3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이 이제 옵티멀한 옵저베이션이 될 텐데 이러한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리워드 펑션이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훨씬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S1에서의 리워드가 가장 커가지고 그래서 S1으로 돌아가려는 리워드를 줄 수 있고 반대로 S2가 가장 클 수도 있고 S3가 가장 클 수도 있죠. 이 값이 심지어 1이 아닐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한가지 리워드 펑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멀티플한 리워드도 존재하고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만으로는 이제 잘 표현할 수가 없죠. 리워드 펑션에 대한 조건은. 그래서 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옵티멀한 폴리시도 심지어 이제 같은 리워드 펑션으로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리워드 펑션이 동일한 옵티멀 폴리시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걸어요.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이 조건의 목적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맞는 우리가 쓰기 좋은 리워드 펑션이 어떤 거냐는 걸 두 가지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은 간단한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식에서 이렇게 맥시마이즈 텀을 붙여서 가장 옵티멀한 리워드 펑션과 세컨드 베스트 옵티멀 리워드 펑션의 차이를 맥시마이즈하는 맥시마이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이 식 자체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밸류 트랜지션 펑션 두 개로 해서 밸류 펑션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항상 0보다 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텀은 옵티멀한 액션에 대한 텀이고 이 텀은 그냥 그 이외의 모든 액션에 대한 텀이었어요. 근데 그 액션에 대해서 이제 A1을 제외한 나머지 액션을 대입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미니마이즈를 취하게 되면 즉 그 차이가 미니마이즈 된다는 뜻은 옵티멀한 밸류 값하고 그 이외의 모든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 펑션을 계산했을 때 차이가 나오는데 그게 미니멈을 취한다는 것은 세컨드 베스트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한마디로 그냥 이 민텀은 이 액션 중에서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 A1을 제외했을 때 그 다음으로 좋은 액션이 무엇이냐 라는 거를 계산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 민텀을 이용해서 옵티멀 밸류 펑션과 세컨드 베스트 솔루션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거를 이제 맥시마이즈해서 가장 이제 차이를 극명하게 시키겠다. 옵티멀한 리워드에 대한 이런 조건을 추가하는 경향이 됩니다. 질문. 네. 그러면 두 개 일어난 확률을 차이를 크게 벌리겠다는 건데 액션을 선택할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할 확률과 두 번째 이 옵티멀한 액션의 확률에 대한 차이를 벌리겠다.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약간 모호해서 그러니까 베스트 앤 세컨드 베스트 솔루션에 대한 차이를 벌리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맥시마이즈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저 리워드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초이스에 대한 리워드에 대한 차이를 벌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세컨드 베스트 액션을 선택했을 때 리워드랑 세컨드 베스트 액션 선택했을 때 리워드가 최대한 차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붙여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면 수시 이해하는데도 저 문자들을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하는데 처음에 빠르게 정리하면 Q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한 폴리시에 대해서 Q에서 이제 알고맥스를 취해서 액션을 선택하는 게 옵티멀한 폴리시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1이 옵티멀한 액션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푸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이 알고맥스를 취한 텀은 액션 1을 대입하면 옵티멀이기 때문에 이 알고맥스가 필요 없어지게 되죠. 왜냐면 어차피 옵티멀 액션을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나머지 그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정의한 거고, 따라서 당연히 이게 A1일 경우에 같거나 아니면 그 이외의 경우에 작은 부등식 맞춰겠습니다. 이거는 매트리스 노테이션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 오케이. 엘리먼트가 PSA S 프라임이 S 스테이트에서 일단 액션을 취했을 때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이에요. 네, 맞아요. S에서 A1을 두 개가 이제 컨디션인 거고, 그 다음에 S 프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에 정의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근데 이 정의에서 이제 매트리스 노테이션에 대한 정의는 없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에 대한 노테이션만 나오고. 여기 PSA에서 네. 현재 스테이트가 S고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하면은 S 프라임으로 간다는 거. 알 확률. 그 다음에 그냥 스테이트를 이렇게 격자로 해서 매트리스가 되는 거. 매트릭스 아니면 벡터 아니에요? 매트리스가 P는 예를 들어서 뭐 S1에서 S1으로 가는, S1에서 S2로 가는 거, S2에서 S1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가 되는 거. 뒤에 밑에 몰드 P 아 근데 밑에는 액션 하나가 고정돼 있으면 그게 벡터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S도 풀어놓는 것 같아. 그런 거 매트릭스. S가 정해져 있는 거면 S는 기분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제 S 프라임에 대해서 서메이션 한가요? 근데 S가 정해져 있고 저식을 써야 일단 맞는 것 같은데 S가 노테이션에 안 나타나서 별로 좋은 시험은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가지고. 한 가지 밑에 이게 왜그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웃이 그냥 그게 아웃이 액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요? 이거? 밸류감이 나오는 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밸류 값이. 근데 위에는 액션이 나와요. 위에는 아르그맥스니까 알고를 쓰니까. 아르그면
참이니까 안에 거도 참이다 이런 뜻이죠. 공평한 명제다 이런 식.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노테이션은 S가 스테이트 포함된다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S를 필수로 생각하는 거죠. P가 매트리스가 이해가 되는데 V가 매트리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V는 벡터겠죠. V가 벡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 위에 걸 그냥 그대로 옮기면 PS A가 주어졌을 때 PS A S 프라임 저게 그냥 벡터고 V 파이 S 프라임도 벡터인데 S 프라임이 바뀌는 거에 따른 벡터인데 근데 이제 저걸 모든 S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P를 매트릭스로 바꾸고 S 프라임은 어차피 어떤 S든 다 S 프라임으로 갈 수 있다 치면 걔 그대로 있으니까 P는 매트릭스, V 파이는 벡터로 하고 맞는 것 같아요. P는 매트릭스고 스테이트와 베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매트릭스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의 스테이트에 대한 벡터 이렇게 보면 저게 박스에도 저 엘리먼트까지 박스가 저 부등호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 말처럼 매트릭스 벡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곱했을 때 벡터가 나오니까 이제 엘리먼트 가지고 그래서 썼다는 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뮤테이션은 뭐 여기서 여기 위까지는 네, 여기도 밸만 뮤테이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뮤테이션을 표현한 거고 V 파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 파이에 대한 이제 클로즈드 폼을 아까 전에 방금 본 식에서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서 정리합니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생략된 게 있는데 사실은 인버스 매트릭스가 항상 좀 인버터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버터블 하다는 걸 이렇게 짧게 증명했는데 그럼 또 생략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의 그 질문은 지금 PA1 빼기 PA가 대체 뭘 빼는 건지 그거가 진화의 경지 다음 장. 이거였죠? 저기 이거는 결국에 이제 액션을 옵티멀한 거랑 옵티멀하지 않은 액션을 선택했을 때 S에서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을 주게 된다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 이제 한참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맥스 마진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이 텀과 그 다음에 세컨드 베스트 옵티멀을 선택했을 때의 이 텀의 값을 이렇게 미인 텀 리밋을 정의한 거고 그 마진이라고 했을 때 맥스 마진 포뮬레이션 한 거고 S 보면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플 솔루션이 프리퍼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워드 펑션이 무한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필요한 레귤러라이즈 텀을 도입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에런 레귤러라이즈를 도입해가지고 리워드 펑션이 간단한 폼을 갖기를 말하는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 솔루션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은 위에서 가져온 식이고 이 컨스트레인트는 아까 전에 봤던 리워드 펑션이 가져야 될 조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가정하고 있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는 조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거나 R을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저것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네. 그럼 R이 바뀌면 일단은 PA1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PA1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원은 이렇게 있어요. P-A1 매트릭스라고까지 됐죠. 아 그러면 여기 미니랑 맥스가 아규맥스 아규민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어떤
밸류 펑션 곱하기 P의 차이거든요. 옵티멀한 액션에 대한 밸류 펑션과 그렇지 않은 밸류 펑션, 옵티멀하지 않은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한 밸류 펑션의 차이예요. 어떤 그 두 값의 차이. 그러니까 뭐 넥스트 밸류 펑션에 대한 기대값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민 함수가 지금 인풋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두 개 중에 최소를 선택하는 건데 왜 여기 아규민이 아니라 왜 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을 계산할 건데 베리어블 액션이라는 거죠. A라는 거죠. A 디멘전에 대해서 민을 취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X는? 맥스는 이 텀 자체에 대한 맥스. 그러니까 이 텀은 별게 아니라 그냥 세컨 베스트 액션을 지정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A2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1과 A2에 대한 차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X는 뭐 중에 가장 최대값을 선택하는 맥스는 이제 이 차이값 자체를 맥스마이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찾았고자 하는 계산은 리워드 펑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R을 써야 되나? RX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엄밀하게는 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알그렉스 R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좀 이상한 것 같아. 벡트리스죠, 벡트리스. 근데 PA가 매트릭스인 건 알겠는데 PAI가 매트릭스인 건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인버스 있는 거 보면 매트릭스인 거죠. 스칼라 같은 스카마티. 넘어가는 거지. 너무 이렇게 가면 쉽게 가면 오늘 안에 붙었나요? 그래서 이제 방금 뭐 전에 분식은 사실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수식이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빠르게 지나가 놓쳤는데 방금 이제 finite state MDP-R 문제를 이제 가정하고 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 폴리시가 알려져 있다 가정한 건데 여기서는 infinite state로 확장합니다. 처음에 2000년도, 2004년도에 나온 논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infinite state로 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리워드 펑션이 어떠한 피처에 유즈풀한 피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표현될 수 있다. 리니어 어프로치메이션을 가정해요. 그래서 리워드 펑션을 이 피처의 웨이티드성으로 표현을 하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파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정의에 대해서 리워드 펑션을 대입을 합니다. 이거 자체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discounted sum of 리워드 펑션에 대한 expectation 그리고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거를 V파이를 정의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리워드 펑션 대입을 했으니까 이 텀이 리워드 부분이 저렇게 두 벡터 내적으로 정의가 되고 이건 뭐 이제 엘리먼트가 표현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expectation은 사실은 이제 파이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은 그냥 리니어 함수잖아요. 함수 웨이트라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expectation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해집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 텀을 이제 뭐 여기서 새로운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해요. 이걸 이제 피처 expectation이라고 이 텀을 정의를 하고 이 텀을 이용해서 이제 밸류 펑션을 다시 표현할 수 있죠. 아까 전 그 식에다가 방금 전에 문식에다가 그냥 알파 곱하기 expectation이 있었는데 그걸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t도 이렇게 벡터 그냥 저걸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밸류 펑션에 대해서 옵티멀 밸류 펑션이
항상 이런 수식을 만족하잖아요. 사실 S 재료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어떤 의미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옵티멀 폴리시를 선택한 밸류 펑션 항상 값이 크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방금 전에 정의했던 밸류 펑션을 대입을 해서 이제 E는 이제 엑스퍼트, 즉 옵티멀한 폴리시를 가리키는 거고요. I는 그 이외의 의미의 폴리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 펑션에 대해서 그 weighted sum of feature expectation 방금 정의했던 feature expectation으로 밸류 펑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finite state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state로부터 피처를 유한개만 뽑아서 피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생략된 게 많은데 일단 바로 넘어가서 3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리워드 펑션만 찾은 거예요. 아직 폴리시를 찾은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밸류 펑션 찾을 수 있죠.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방금 전에 본 수식에서는 이런 옵티멀한 폴리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미 가정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뭐 제대로 된 IRL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확장을 해야지 제대로 된 IRL 포뮬레이션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unknown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풀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옵티멀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주어졌다. 그랬을 때 이 방금 전에 봤던 이 엑스퍼트에 대한 밸류 펑션은 이렇게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평균을 취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뒤에 봐서. 그래서 이제 전체 알고리즘을 방금 전에 큰 텀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두 밸류 펑션의 차이를 TI라고 정의하고요. TI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 우리 이제 컨스트레인트도 뭐 이런 식으로 알파에 대한 투놈으로 정의하고, 이걸 이 상태에서 이제 이 C를 풀 때는 처음에 SVM으로 풀어서 한 번 더 좋은 밸류 펑션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끝나는 조건이고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데 T 값이 더 이상 입실론보다 작아질 때 T 개선이 멈추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식을 통해 풀어가지고 밸류를 아니죠, 폴리시 순서 모르겠죠. 어쨌든 밸류 펑션을 찾았으면 그걸로부터 더 좋은 폴리시를 기존의 RL 방법으로 찾겠다. 보시면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RL을 이용해서 더 좋은 폴리시를 임프루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서 밸류 펑션의 임프루먼트, 그 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먼트 번갈아가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계속해서 계산되는 폴리시 파이들은 이제 폴리시 레저버라는 데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폴리시 레저버가 이렇게 생겼는데 한 번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어떤 뭐 폴리시들이 찾아지는 거죠. 이거 총 4번, 5번인가? 5번 돈 이터레이션 돈 건데, 그러면 이 찾아진 폴리시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익스퍼트 폴리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봤던 이 19번 식이 맥시마이즈 식이에요. 이 식은 SVM으로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값이 이제 맥시멈 마진에 대한 옵소고나 밸류 벡터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잘 이해 못했어요. 네, 일단은 질문 됐습니다. 그래서 뭐지? 질문이라고 하지 않은데 혹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네.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두 타입 나눠서 해도 될까요? 좀 이제 네. 다른 사람을 저는 좀 생소한 내용 분야라서 천천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천천히 해도 제가 이해한 것도 사실 저도 이제 2주 전에 처음 공부 시작한 거라 엄청 깊게 알지 못해요. 근데 같이 이해하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뷰랑 노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프렌스 네. 이거랑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랑 저랑 거의 다른 거다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맨 처음에 보였던 식은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곱하기 파이 밸류 펑션 이 텀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이었는데, 이 텀은 여기서는 이제 밸류 펑션에 대한 차이만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알파 곱하기 뮤
파이 2가 옵티멀 밸류 펑션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 펑션의 차이를 맥시마이즈 하고 있어요. 맨 처음 터놓는데 밸류 펑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해보고 있어요. 질문이 여기 인피니트 스테이트로 확장하는 게 네, RL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RL에서요. 네. 비슷한 어프로치를 비슷하죠. IRL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좀 이게 조금만 보기 다른 거예요? RL에서도 이제 인파이나이트 스테이트 한 경우에는 이제 Q 펑션을 분사를 하잖아요. 또 리니어 프로시메이션이 됐든 어쨌든 뭔가 이제 뉴럴레스 됐든 분사를 해서 하니까 같은 방법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파이나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유사한 스테이트를 묶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사한 스테이트를 찾아주는 게 피처인 거고 피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뭔가 함수를 표현했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처로 쓰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쓰기 전에 그렇죠. 이건 고전적인 방법이어서 더 단순한 방법. 그래서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로 다 지금 풀고 있어요. 리워드 펑션도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가져왔다. 처음에는 2004년도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시간을 하는 것보다 앞에 했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앞에요. 네. 그러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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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저도 뭐 사실 생소한 분야라 사실 IRL의 핵심은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핵심이 아닌데 GN이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최초 정의한 거라 문제점이 많아서 뒤에 보면 이제 베이지안 IRL 나오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방금 거를 제너럴라이즈해서 확장 프로볼로스 모델을 확장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앞에 거는 대충 뭔 소리인지 알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두 타임에 나눠서 하면 내가 힘들겠죠.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게 처음 거좀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오리지널 IR 일단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잘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않고 그냥 이게 배만 이퀘이션을 잘 변형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두 개의 차이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어쨌든 뭔가 러닝 파라미터를 변형을 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맥시마이즈를 할 때 변형이 되는 거는 밸류 펑션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니시가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하면서 결과물이 리워드 펑션이 발견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알그맥스 리워드 펑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유도를 하는 중간에서 발생한 시기라서 이거 자체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옵티멀한 폴리시가 있다고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트랜지션 프로버리티에서 주어진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벨만 이퀘이션도 보면은 그게 트랜지션 프로버리티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트랜지션 프로버리티 다 알고 있고 옵티멀 폴리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리워드 펑션만 모른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리워드 펑션이 지금 리워드 펑션에 대한 묘사도 뭐 업체이 없고 저런 리워드 펑션이 존재할 때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리워드 펑션이 아니라 리워드 벡터인가 모르겠네요. 저는 뭔가 어떤 의미의 어떤 대상 리워드에 대해서 이 볼드체로 된 걸로 봐서는 리워드가 벡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거를 추측하지 말고 이 분석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논문이 막 그런 거를 잘 설명을 안 해주고 막 넘어가가지고 그러네 리워드 벡터네요. 여기서 보면은 벡터네요. 벡터 맞아요. 저도 많은 명을 갖다가 디테일을 하는 오늘 리워드 펑션의 인풋은 스테이트인데 그러면 아까 그 뒤에 수식에서는 어떤 스테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리워드를 계산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리어드 벡터라는 게 엘리먼트 하나하나당 스테이트 하나가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일단 질문을 받을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은 완전 이해를 해본 걸로. 질문이요. 네. i는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i가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나가 i에 할당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아직 거기까지 확장이 안 났어요. 그러면 i는 뭐예요? 그러게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진영이처럼 생각해서 부분을. 앞에 나와요. 네, 제가 전부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중간에 중요한 것만 가져온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근데 뭐 표현을 해보자면 i가 스테이트 S 지금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데 내일 지금까지 추출한 정보를 뜻하는 스테이트 개수만큼의 벡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서의 정의는 R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 R은 N 곱하기 1짜리 벡터, 스테이트 수 곱하기 1짜리 벡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뭔가 매트릭스가 곱해지려면은 그럼 P도 스테이트 수가 스테이트 수가 되는 거 R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밸류, 각 스테이트의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R 벡터가 그렇게 정의되는 거잖아요. R 벡터는 각 스테이트 리워드 값인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갔을 때 무슨 리워드가 나온다라는 정의된 값이 R 자체는 그렇고, 지금 저 수식 자체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 갔을 때 얼만큼의 내가 밸류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서 내 리액션을 하거나 했을 때 홀에 위치할 수 있는 밸류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제 튜닝하는 파라미터는 R 네, 그런데 일단은 저거 타이프가 아니죠, 아니 문문에 있는 거 그냥 왜냐면 이거는 사실 아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논문 타입가 끔찍하다. 사실 저의 생각은 지금 뒤에 어쨌거나 동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16분 동안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걸 정확히 이해해서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맨 핵심으로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디테일에 가려면 하려면 논문을 보고서 저희 찾았어요. 네네. I는 스테이트가 맞고 네. PAI는 PA라는 매트릭스의 로우예요. 그래서 1 by N이고 저기 중간에 N by N이니까 R이 N by 1이라서
i가 스테이트고 우리의 추측이 맞아요. 이게 p가 아이고 씨 p는 n by n짜리 매트릭스인데 n이 그러니까 i잖아요. 얘는 스테이트가 n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p a i는 한 로우예요. 여기로 진짜 1 by n이잖아요. 저 빼면 근데 얘는 뭔가 이게 PA1I가 모으면은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타이포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매트릭스라서 인버스가 되면 n by n이고 여기는 i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 여기는 i가 있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네. 진짜 P가 3차원이어서 3차원? 그러니까 n 곱하기 액션 개수만 되는 매트릭스인데 a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PA1I는 2차원 매트릭스가 되고 논문에 i가 없어. 논문에 저 뒤에 인버스 논문에 i가 없어. 타이포 맞다니까 싸. 타이포가 맞으면 이게 매트릭스니까 인버스에서 n by n이고 근데 여기 n by n이고 이게 n by 1이니까 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논문, 서베이 논문이라 여기저기서 이해되는 것만 가져온 거라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 저는 빠르게 넘어가면서 뒷부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잘 정리를 하면은 이제 방금 전에 하시는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즉 이오드 S가 벡터로 정의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인파이나이트 스테이트면 리워드를 벡터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피처 어떤 유의미한 인피니트한 파이나이트한 피처가 뽑아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리워드 펑션을 변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그냥 이 조건을 대입해서 밸류 펑션에 대입을 하면 그냥 사실 노테이션이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노테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밸류 펑션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이렇게 근사했던 리워드 펑션이 자세한 과정을 답을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옵티머랑 익스퍼트의 플리시를 컨트롤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주어진 옵저베이션에서의 플리시를 이용해서 이제 m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m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익스퍼트의 뮤를 알아낼 수 있다. 몬테카를로 평균을 중에서 하나.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밸류 펑션의 차이를 마진으로 정의하고 그걸 맥스 마진 문제로 바꿔서 그다음에 이렇게 컨스텐트를 걸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S배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워드 벡터 어쨌든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피처의 웨이티드 서메이션으로 된 리워드 녀석을 찾을 수 있고 그걸로부터 다시 아래를 풀어서 옵티머랑 플래시와 옵티머의 밸류 펑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일단 1세대 IRL에서의 방법이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00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왼쪽에서 그냥 오른쪽 위로 가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언더라인 옵티멀 플래시를 그린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사람이 이제 시연을 보여줍니다. 시연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개의 리워드 펑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은 이제 아까 봤던 레귤러라이즈를 아예 안 한 거고 이제 이거는 적절한 수준으로 레귤러라이즈를 했을 때 이거랑 비슷한 리워드 펑션이 찾아진다 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워드 펑션을 찾고 다시 이제 아래를 풀어내는데 아래를 푸는 거는 실험에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04년도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어스 리워드 펑션이 있어요. 아까 거는 방금 이제 디스크리트한 리워드 펑션이고 이건 스테이트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하나의 디멘전을 가진 스테이트에서 리워드 펑션이 마찬가지로 같은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처를 뭐 속도였나 어떻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골이라서 가장 높게 가는 좌우로 이렇게 가속도를 주면서 가속 반정을 이용해서 오른쪽 위에 올라가는 태스크를 옵저베이션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 찾아진 리워드고요. 이거는 반대로 이제 이 가장 아래 지점에 동작하는 태스크를 옵저베이션을 보여주고 찾아진 리워드입니다. 네, 그냥 다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리워드 펑션만 찾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리워드 펑션으로 다시 아래를 학습해서 카 드라이빙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다시 따라하는 제너럴라이즈 폴리시를 찾는 예제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완전히 2004년도 연구랑 동일한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건데 대충 컨셉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데모이고 이제 피처를 주어진 환경에서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안 좋은 데몬스트레이션을 두 개를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뭐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사람이 한 2분 정도 보여줍니다.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이건 안 좋은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막 일부러 충돌을 하면서 이상한 동작으로 가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가 이제 리프로듀스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좋은 데몬스트레이션을 아마 매드 데몬스트레이션? 연습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드 데몬스트레이션인 건데 근데 이 동영상이 기존에 2004년도와 뭐가 다르냐면 이건 이제 나쁜 데몬스트레이션을 명시적으로 정의해서 그거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옵티머나 데몬스트레이션만 보여주는 게 기존의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쁜 데몬스트레이션도 쓸 수 있게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04년도에는 좋은 데몬스트레이션만 따라서 그냥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뭐 데몬스트레이션이 바뀐다 이런 거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걸 따라했다 이런 식으로 토익 프로그램을 풀었죠. 네, 시간이 1시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베이지앤 아이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더 이해 못한 게 더 많아서 같이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는 걸로 해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이제 IR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일포즈드 프로블럼이었어요. 그래서 봤던 것처럼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두 개를 줘가지고 레귤라이즈도 하고 맥스 마진 정의도 해서 풀었는데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건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설틴티를 다루기 위해서는 베이지안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리워드에 대한 이제 PDF를 학습하는 게 이 베이지안 IR에서의 목표예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이제 X는 이제 엑스퍼트를 의미하고요. 엑스퍼트가 항상 이제 리워드에 대해서 토탈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행동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정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리워드가 기본으로 주어지면 그런 스테이트 액션이 이 시퀀스가 서로 독립이 된다. 컨디션에 있어서 만족한다. 라는 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폴리시가 스테이셔너리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폴리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사실 슈퍼바이저 러닝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시퀀스 액션의 페어로 주어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리워드에 대한 이렇게 컨디셔닝 이펙트 이용해서 독립을 풀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액션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가정해요. 물론 이 논문에서 이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뒤에 후속해서 설명된 논문에서 액션 베이스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 위에서 아까 정했던 이 텀에 대해서 하나의 텀이 이런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모델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웨이트 벡터이고 이제 이 Q 펑션이 리워드도 기본으로 봤는데 이 Q 펑션의 비례해서 이런 스테이트 액션이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하는 게 액션 베이스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 논문은 리워드가 비례하는데 여기서는 Q 펑션이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션 베이스드라는 말을 썼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을 이용해서 이제 방금 전에 위에 있던 식에다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텀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제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옵셈이 돼서 지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서메이션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이제 분포로 전체 옵저베이션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포가 아니고, 왜냐면 우리 리오드 펑션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포스테리어를 취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리오드 펑션을 리오드 PDF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건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텀을 대입해서 이 G 텀과 텀이 나오는 거고, PR은 프라이어 분포고, 이건 이제 노멀라이즈는 텀이죠. 근데 이 분모에 해당하는 노멀라이즈 팩터는 이제 샘플링 알고리즘으로 구한다고 하고, 프라이어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정의해가지고, 세 가지 또는 그 이외에 어떤 되겠지, 어쨌든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적절히 레귤러라이즈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했습니다. 좀 방금 전에 봤던 맥시마즈는 이제 약간 프로볼로스틱 하기보다는 디터미니스틱한 어프로치였는데, 여기서는 확률을 이용해서 리오드 펑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드 펑션에 대한 포스테리어 분포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리오드는 어떻게 러닝을 하냐면은 이제 이 그냥 볼드 R은 이제 어떤 트루 리오드, 언더라인 트루 리오드라고 생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R에 이제 위에 표시 붙은 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트 리오드,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퀘어드 에러 텀을 정의해서 이 값이 미니마이즈 되면,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우리가 이제 옵티멀한 리오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리오드가 만약에 미니마이즈 되려면은 이 R 햇을 이 포스테리어 분포의 중앙에 두면, 뭐 R이 포스테리어 분포, 어쨌든 그 R 햇을 이제 포스테리어의 중앙으로 두면 이 값이 미니마이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분포를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리워드 펑션을 했을 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오리지널 IRL 2000년도 논문이 이 패러다임에서 이 라플라시안 프라이어를 썼을 때 베이지안 맵 에스티메이션 하면 그거랑 같아진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따로 없거든요. 이렇게만 써있어요. 세오리엠 다른 뭐 펜딕스에서 증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007년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딱 CORM이라고 하고 끝났어요. 이거 손으로 해보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2007년도 논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러한 해석으로 방금 전에 봤던 그 맥스마진 베이스들을 제너럴라이즈를 잘 한 거죠. 프라이어를 바꾸면 이제 다른 식이 됩니다. 무슨 놈의 논문이 티오렘을 해놓고 있어서 어펜디스에 있다고 써놨어야지. 일단은 논문에는 없어요. 그럼 티오렘이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 너무 쉬워서 좋다. 거기 없어가지고. 약간 그 베이지안 리그레이션 할 때 WL2 놈 썼을 때랑 베이지안 프라이어를 썼을 때의 결과가 똑같지 않나요? 그거랑 좀 알겠어요. 저는 그냥 문맥적으로만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 거 네. 설명해 주시면 네. 날이 추운데 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피는 햇이 안 이게 사실은 원래 논문에서는 true가 아니라 actual 리어드라고 써있었거든요. actual 리어드가 저는 언더라인 true 리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포스테리어 분포가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이거이고, 여기서부터 R이 나온다 라고. 근데 여기서 트루 리워드라는 게 데이터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건 아니고. IRL은 뭔가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그냥 이게 R이 그냥 언더라인 리워드 펑션에 대한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더라인 리워드 펑션하고 같아지려면 이제 R 햇을 이걸 민으로 들으면 된다.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했어요. 제가 이해한 거 거기까지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지안 IRL에서의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IRL은 리워드 펑션을 구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R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플래시랑 밸류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랑 다르게 바로 생략이 되게 많이 되어 있지만 밸류 펑션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를 찾는 행위를 어프렌티십 러닝이라고 하고 그냥 리워드만 찾으면 리워드 러닝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에서 IRL에서 두 가지 태스크로 나뉘는데 리워드 러닝은 앞에 있던 식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폴리시 로스 펑션을 정의합니다. 폴리시 로스 펑션은 여기 보면은 써 있는데 어떤 의미의 폴리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R 스타가 V 스타 R이 옵티멀 밸류 했을 때 이런 로스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저는 이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옵티멀한 어떤 가상의 언더라인 밸류 펑션에 대한 텀이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폴리시에 대한 밸류 펑션이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또 이제 0이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가 옵티멀한 폴리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 이렇게만 써있습니다. 조금 약간 몇 줄 더 증명이 있는데 지금 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밸류 펑션이 네, 밸류 왜 인풋이 왜 원래 스테이트가 기분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리워드 언더라인 리워드가 주어졌을 때 밸류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죠. 저도 이놈의 잘 이해 안 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이 노멀라이징 팩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샘플링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네가 샘플링 메서드를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뭐 그리드 워크라는 샘플링 메서드를 개선한 배형시킨 플래시 워크라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자세히 보면은 뭐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샘플링을 하는데 리워드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워드 벡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면 처음에 랜덤으로 리워드 벡터를 생성하고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향상된 리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워드를 샘플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는 설명이 리워드 러닝과 어프렌티십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노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미노브 포스테리어 분포 계산하려면 노멀라이징 팩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샘플링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소한 분야라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큰 패러다임만 먼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아는 거는 큰 패러다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금 전에 베이지안 IRL에서 최초로 확률적인 어프로치를 IRL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 IRL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가지고 있던 베이지안 IRL을 몇 가지 살짝 바꿨어요. 그 중에서 저는 3번 또는 4번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논문을 확장해서 또 딥 IRL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다르냐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어떤 식으로 비슷하냐면 이제 정의하고 있는 수식도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본 그 베이지안 IRL에서 Q에 대해서 이제 포텐셜 펑션을 정해서 썼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프린시플 오브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게 연력학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뭔가 연구가 된 주장인 거예요. 네. 그 논문을 언급하면서 이게 엔트로피를 맥시멈 했을 때 어떤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그걸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상 뭐 어쨌든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썼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방금 전에 이제 포스테리어 맵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ML을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액션 베이스드 디스트리뷰션 썼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이것도 좀 생소한 분야인데 패스 베이스드 디스트리뷰션을 써서 레이블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 설명할 텐데 그다음에 이제 ML을 썼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리드 어세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리워드 펑션을 파라미터라이즈드 해가지고 쓰느라고 이게 그나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딥러닝하고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 바이어스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뭐 2001년도에 어떤 컨디셔널 랜덤 필드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처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총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단 아니라 경로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위로 가든지 중간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액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분기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하나 확률이 맨 처음에 50대 50으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점에서 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또 분기가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가장 위로 갈 확률이 20%, 중간으로 갈 25%, 중간으로 갈 확률이 25%, 마지막으로 갈 확률이 50%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IRL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옵티멀한 비헤이비어가 확률이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데 사실은 가장 위로 갔을 때의 확률이 옵티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위로 갈 확률은 낮게 에스티메이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펑션도 그에 따라서 작은 값이 매핑이 될 거고 이게 레이블 바이어스 프로그램. 반면에 내 IRL에서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를 쓰게 되면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는 이 세 가지 패스를 동등하게 다루기 때문에 패스에 대한 분포를 다루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률, 두 번째로 확률이 전부 다 33.3%씩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로 다룰 수 있다는 게 논문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해요. 혹시 레이블 바이어스 프로블럼을 들어보신 분 처음 봐봐요. 생소한 분야라면 신경이 이제 이게 그거에 대한 방금 설명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리워드가 가장 높은 확률하고 뭐 매칭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로 하게 되면 트라젝토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에서 문제에서 발생하는 레이블 바이어스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 IRL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파라미터라이즈드 리워드 펑션을 정치적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아까 전에 베이지안 IRL에서는 그냥 어떤 기분 R이라는 했을 때 그 R이라는 게 언더라인 리워드 펑션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 리워드를 어떤 세타를 이용해서 세타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피처랑 곱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아까랑 동일한 볼츠만 분포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베이지안 IRL에서는 이 텀이 이제 R에 대한 어떤 벡터 또는 어떤 언더라인 뭔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리워드를 세타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세타로 리워드 부분이 바뀌었죠. 저게 딱 차이예요. 저게 이제 기본 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를 가지 않고요. 바로 이 세타를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 해서 이거를 이제 로우 라이클리우드를 구해서 알고리즘에서 세타를 해서 옵티멀 세타를 찾아서 리워드 펑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뭐 노테이션 생략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건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옵저베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래드였는데 아마 이 D 텀이 계산되기가 힘들죠. 이거는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D텀을 계산하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써서 D텀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DP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실험은 GPS 데이터를 25개의 택시 드라이버로부터 12주 동안 모아가지고 거기서 뭐 피처를 정의하고 스테이트를 다 손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어떤 운행 경로를 추천하는 그런 예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운전 기사마다 선호되는 프리퍼런스가 있는데 그게 리워드로 표현된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이만큼 반 정도 운전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갈 리워드 패스를 예측해가지고 너 이렇게 가면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의 어떤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딱 볼 수 있어요. 이런 예제를 들었고요. 이 데이터가 유명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거의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DIR인데 이건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 IRL에서 발전된 연구예요. 작년에 나온 연구이고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딥러닝을 많이 쓰지 않은 게 그래서 MLP를 쓰는데 MLP가 4층짜리고요. 히든 레이어가 2층이고 각각의 노드가 3개씩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작은 DNN을 쓴 거고 거의 토익 프로그램에서 풀었거든요. 왜냐면 이 IRL을 주로 연구하는 분들이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영상도 전부 다 로보틱스 또는 드론 이런 거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딥러닝을 많이 쓰시지 않는 것 같고 딥러닝을 쓴 게 있고 이게 최초의 논문이에요. 작년에 한 게. 그래서 인용수도 한 개밖에 없고 아직 그 딥러닝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non linear 리얼 펑션을 딥러닝으로 가져갑니다. 대신에 좀 이상한 게 피처 러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피처를 인풋으로 넣고 그거에 대해서 DNN을 써서 리워드 펑션을 표현합니다. 즉 리워드 펑션 기존에는 맥시멈 엔트로피에서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피처에 대한. 근데 여기서는 논리니어다.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게 근데 GPIRL이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마찬가지로 non-linear 리워드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DNN을 쓰게 되면은 computationally efficient하다. 이게 핵심적으로 사실 주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GP로 하게 되면 이 논문에는 문제 끝나 가져온 건데 스테이트와 액션의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 큐빅한 컴플렉시티를 가진다. 이거 GP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3승에 해당하는 계산 법칙을 가지는 반면에 다만 이제 딥러닝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번에 피드포드 백어를 하게 되면 스파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퓨처웍에다가 나중에는 퓨처러닝 하겠다 하고 근데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거를 인풋이 피처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퓨처러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수식만 간단히 정리했는데 방금 본 맥시멈 엔트로피에서 거의 그대로이고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리워드 펑션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DNN으로 여러 층을 가진 디부절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옵저베이션 아까도 OX였는데 그래서 이제 D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타를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딥러닝에서 레귤러라이즈 하는 텀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건 맥시멈 라이키드 홈도인데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 레귤러라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지안 맵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 텀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이 텀하고 이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텀하고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텀하고 두 가지가 나뉘는데 이 텀은 저런 식으로 L2 레귤러라이즈 썼을 때 저렇게 표현이 돼서 사실상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텀은 다시 이렇게 이 리워드에 대한 체인룰을 써서 계산할 수 있고 이 함수가 여기서 아래 대입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텀은 이 리워드에 대해서 세트를 계산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그냥 딥러닝에서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봤던 그 다이나믹 프로그램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일 건데 이 텀은 뭐 이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그냥 기존에 썼던 방법 썼다 하고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를 레퍼런스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DP를 해야 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이런 이제 오브젝트 월드가 있고요. 각각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스테이트마다 4개의 피처가 있어요. 1, 2, 3, 4.
어떤 색깔 값이 피처로 들어오게 되고 1번하고 2번 피처에 들어가게 되면 리워드를 얻고요. 3번, 4번은 리워드가 0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피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1번하고 2번을 먹으라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데 3번, 4번하고 4번 피처는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잘 표현이 되느냐, 그 피처에 대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고, 이 검은색에서 흰색은 underlying true reward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다는 걸 알려준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X축이 지금 이그젠플, 데몬스트레이션의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고, 이 두 개는 이그젠플을 증가시킨 거고요. 이 두 개는 이 피처의 개수를 증가시킨 거예요. 피처의 개수가 증가될 때 세 가지 알고리즘의 특징을 비교하고, 세 가지 알고리즘은 GPIRL, 맥시멈 엔트로피 IRL, 난 DIRL 세 가지 비교했어요. 그랬을 때 이 메저먼트를 잘 하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미니마이즈 되면은 가장 학습할 양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DIRL로 하면은 GPIRL보다 못해요. 다만 이제 충분한 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컬러가 증가할 때도 DIRL이 더 성능이 떨어집니다. 작은 문제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세팅이 6x6 문제 세팅인데, 이런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GPIRL이 더 잘한다는 수정인데,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훨씬 더 복잡한 공간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고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그젠플이 점점 증가하는 문제에서 DIRL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렴한다. 그리고 GPIRL은 이렇게 수렴을 못한다. 그 벤치마크를 보여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뜻이고요.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저도 이거를 새로운 완전 접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그냥 논문만 읽고서 이해하는 중이라서 완전히 깊게는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어떤 게 DIRL이에요? 그에는 베리에이션 인프런스는 포스테리어가 아니어서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건데, 그레디언트 어센트 하는 과정에서 이 텀을 계산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노멀리제이션 틈이 어디로 쓰나요? 노멀라이제이션은 여기서 이 텀을 저렇게 L2 레귤러라이저 하면 저렇게 된다. 제 질문이 있는데 IRL을 발표하게 된 계기나 연구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네, 저는 원래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스케줄 예측하는 문제를 연시적으로 교수님이 주셔서 풀게 되는데, 스케줄은 이제 관측된 옵저베이션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셋이고, 그거를 RL로 잘 풀 수 있고, 뭐 루트 레코멘데이션 했듯이 스케줄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을 IRL로 하면 되겠다.